일전에 저희가 주교님을 모시고 강의를 좀 들었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100억만 년 이상의 그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생명체를 위해서 아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빚어온 우리 피조물이라고. 그런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한 20년 만에 제주가 엉망진창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년 만. 그동안 잘 간직해왔던 생명의 보고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었는데 요즘 밖에 나가면 냄새 나는 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클린하우스 지나가면서 다 냄새 난다고 난리를 칩니다. 제가 시장 발령 바닥 나오니까 저거 막 치는 분들이 부탁하는 게 인사나 뭐 이런 게 부탁이 아니고 우리 집 앞에 클린하우스를 좀 다른 데로 옮겨. 다른 때는 뭐 다른 거 가져가지고 막 부탁하고 우리 집에 뭐 도로 개설해달라 아니면 뭐 가로등을 하나 놔달라 이렇게 막 부탁을 하는데 제가 발령 받아서 오자마자 전화 와가지고 아주 훌륭하신 교수님께서도 저 앞에 우리 집에 클린하우스만 어디래요?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클린하우스를 옮기면 누군가는 또 피해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그거는 들어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줄여주시면 아예 클린하우스를 치워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좀 시장에 오래 있지 말고 좀 빨리 하다가 끝내자. 쓰레기만 좀 줄여주면 저 임무는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우리가 1등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쓰레기가 지금 배출이 1등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이나 사람이 불어나니까 이 쓰레기가 이렇게 불어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도 막 계신데 1인당 배출량이 서울보단 우리 갑절이 많습니다. 서울 경기. 네. 그래서 서울 경기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0.73kg 정도 배출하는 줄 아는데 우리는 1.73 뭐 1.75 이 정도 배출합니다. 하루 한 사람당. 중국 사람이 많이 와보니까 그러는 거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300만 명 정도 오는데 거기는 1,500만 정도 서울은 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나 서울 가보면 제주도보다 훨씬 쓰레기 안 내놓으려고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읍면에 동장들하고 읍면장들을 전부 서울 견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 수원 지역에 가보면 쓰레기 줄이려고 온갖 안간 힘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쓰레기를 더 내놓으려고 막 발광을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하루에 825톤 쓰레기를 내놓습니다. 제주시만 825톤. 제가 공무원을 40년 하다가 영퇴해가지고 이제 시장 와서 5개월째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한 230톤, 180톤 이렇게 내놨습니다. 제가 한 5급, 6급 공무원 때. 근데 어느 날 시장 와보니까 깜짝 825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이게 연간 최근 20% 내지 30% 성장합니다. 경제 성장이나 뭐 인간성 성장이 아니고 쓰레기 성장이 그렇게. 제가 발령받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봉계동 주민 앞에 가서 사과를 드린 겁니다. 봉계동 주민 앞에 제일 먼저 가서 그 쓰레기 매립장에 가가지고 그분들 앞에 죄송합니다. 왜 사과를 했느냐 하면은 음식물 탈리액이 정화되지 않고 도두로 그냥 흘러간 겁니다. 그러니까 도두에 있는
그 미생물 처리로 이 도두가 13만 톤씩 정화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엑기스가 그냥 덮치니까 가스로 그 미생물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이게 장마 때가 돼서 침출수가 불어나면 종전에 13만 톤씩 처리하던 것이 한 15, 16만 톤 부쩍 불어나게 되면 거기 아니 미생물도 먹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간에도 그냥 독가스처럼 비만 걸려서 그냥 죽어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도두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이 시장 발령받으니까 이거 해결해 주시오. 근데 도두 주민 앞에 달려가 보니까 봉계동에서 그냥 이걸 정화를 안 내서 내려보내고 있다. 그게 사실인 겁니다. 연간 하루 평균 90톤씩 음식물 탈리액을 이렇게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이 잘못인 겁니다, 사실은. 미리미리 알아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불어나가면 이 용량도 키워서 어떻게 계속 불어나는 거에 맞춰서 용량을 키우든가 장비를 현대화시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냥 쓰레기는 쓰레기니까 거기 제일 못하는 사람만 가고 좀 나처럼 어벙한 사람만 발령시켜야 되는데 난 거기도 못 가봤지만 하여튼 그렇게 저렇게 해서 누적된 결과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두주민 앞에 사과하고 봉계동민 앞에 사과하면서 이 쓰레기, 이 음식물 하루에 처리하는 용량이 우리가 100톤밖에 처리 못하는데 150톤, 170톤 음식물 쓰레기가 실려오니까 그거를 70톤 가까이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또 이제 궁여지책으로 보니까 우리 제주 방식으로 하면 누룩 만드는 식으로 그 반류시키고 막 이걸 또 미생물 공법으로 한답시고 막 널어놓고 난리가 나니까 그 냄새가 안 납니까? 명도암 근방에 가면 온통 봉계동에서 나는 썩는 냄새가 난리가 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근원적으로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이와 같은 겁니다. 앞으로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통계 숫자가 이제 제가 뭐 하여튼 뭐 비슷하니까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런 추세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또 1등 하는 게 우리가 자동차를 또 1등 합니다. 한 집에 2대는 보통이고 조금 산다 하는 집안은 석대, 넉 대를 갖습니다. 요즘 그 도남의 해무로 아파트 새로 짓지 않습니까? 시장 오자마자 거기 조합 만들어가지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아파트 지정하면 요즘은 자동차 주차장을 2대씩은 해야 됩니다. 그냥 난리를 펴는 시장 말이야. 정신은 우리도 서민인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서민이란 말은 이거 아파트 하나에 5억씩 간다더라고 나보고. 5억씩. 아니 그 서민들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주차장 공간을 2대씩 안내가지고 1.5대. 그러니까 1.5대 하면 0.5대 값이 돈을 더 받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걸 인프라로 투자해 놓으면 2대씩은 세울 수 있는 건데 보나마나 그 인근에 주택가에 차를 다 세울 거 아닙니까? 요즘 아파트 지으면 아파트로 인해서 주변 서민주택 공간에다가 차를 전부 세우는 겁니다. 2대씩 석 대씩 해놓으니까. 이것도 좀 미안한 생각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시장이 잘못했대 나 앞에 또 따지고 말이야. 법에 얻는 거 또 만들어 놓는다고 또 난리. 법은 지금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요 금악 인근에 뭐 냄새 나는 돈사 뭐 이걸 하겠다. 법에 없으니까 무조건 법대로 해달라. 근데 주민들하고 얘기를 좀 충분히 해서 와서 허가를 받아라. 왜냐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하니까 그 동네가 온통 그 돈사 냄새로 살지를 못하겠다고 하니까 돈 버는 만큼 이 현대화에 좀 투자를 해가지고 냄새 안 나게 하는데 기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논리입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저는 또 냄새를 좀 싫어하니까 이건 법에 없어도 관리해보겠다. 난 뭐 하여튼 뭐 시장이 나중에 어떻게 되든 저떻게 되든 모르는데 주민 동의를 받고 오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좀 강력하게 법에 없는 행동을 가끔 해버려가지고 문제가 되긴 하는데, 이거 자동차 보유 1위가 갖고 오는 지금 현실이 제주시가 서울 강남과 같은 첨두시간대가 되고 있다. 그보다 조금 늘어난 데도 있습니다. 해태동산이나 연북로 그때는 서울보다도 더 첨두시간이 깁니다. 신호등 한 번 켜지는데 6번 켜야 차가 통과되고 30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도시 경쟁력이 아예 없어지고 관광을 여기 올 필요가 앞으로는 없습니다. 뭐 서울이시나 여기시나 마찬가지인데. 뭘 얘기해요. 그 다음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쓰레기가 많고 어두침침해지고 거리가 불량배들이 사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범죄율이 또 1등 되는 거 아닙니까요? 강력 범죄가 또 1등.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게 가정사적으로 이혼율이라든가 비만율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자살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 걸까? 사회, 사람들이 마음이 절제되지 못하고 풀어헤쳐져. 고무줄 늘어진 것처럼 그냥 풀어헤친 가운데 오늘 먹으면 그만이고 나 뭐 앞에 스클린하우스까지만 쓰레기 가져가면 제주도가 망가지든 말든 관계가 없고, 이런 풍토에서 오는 어떤 어떤 흩어짐의 그 결과가 나오는 사회적 병폐가 아닐까 하는 게 저의 이제 생각입니다. 저는 공부하면서 이 쓰레기를 의회 사무처장 하면서 제가 독일 프라이부르크를 일부러 갔다 왔습니다. 쓰레기 거기는 제로 베이스 운동을 펴가지고 쓰레기가 하나도 땅에 묻히지 않습니다. 재활용 70% 이상이고, 우리처럼 쓰레기 요일별 내놓으려 놓으면 막 언론에서 나를 공격하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냥 쓰레기 잘 해주는 게 막 고맙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청소도 글로벌 기업에서 맡아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잉여금을 가지고 어려운 서민들을 도와주는 걸로 이렇게 전환시키고 있고, 그런 돈도 순환시키지만 자원 순환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자전거도 60%입니다. 거기 자동차에서 자전거로 전환되는 게 이동수단이. 우리는 뭐 자전거 탑승하면은 자전거 도로 어디시냐 이렇게 하고 하니까. 요거 보면 하루 1인 배출량이 1.73kg, 1일 쓰레기 820톤, 5톤 트럭에 165대, 전국 평균 발생량은 0.9kg. 근데 전국 평균보다 광역시들이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0만인데 0.5kg 정도 발생한다고, 최근에 굉장히 수원시가 프라이부르크하고 자매 도시를 해서 쓰레기 줄이기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구청장 쓰레기 줄이기 1년 동안 해서 꼴등하면 그 구청장 아마 페널티 받고 이런 모양인데 굉장하게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은 지금 한강물을 팔당 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흐르는 물. 우리는 지하수를 먹고 지금 막 살고 있어요. 어느 날 지하수 오염되면 큰일 납니다. 이번에 우리 직원이 갑자기 귓속말로 쏘곤쏘곤 하신 데 와서, 시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큰일 말이야. 아니 침출수 무슨 시트가 조금 찢어져 가지고 이거 고쳐야 되겠습니다. 한 몇 센치 토양 오염 이렇게 된다. 깜짝 제가 놀라. 이거 찢어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찢어지시 이거. 아니,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진짜. 그거 찢어지는 순간 그 20만 평에 묻어있는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토양과 그 지하수를 오염시켜버리면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큰일 날 조짐이 있다. 그래서 빨리 이걸 보수하자 뭐 이렇게 먹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원부터 잘못됐다. 묻어 있어서는 안 될 쓰레기를 지금 잔뜩 묻어 놓은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주 섬이 살아있는 생물체다고 생각하면 이 생물체 가슴에다가 쓰레기를 그렇게 질러놓고도 그냥 편안하게 잠자는 우리가 좀 이상한 동물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난 가끔 드는데, 이렇게 820톤 우리가 추리력으로 잘 모르는데 법원 앞에서 탑동까지 일렬 종대 쫙 세워놓은 그 트럭, 그와 같은 숫자입니다. 이게 이만큼 쓰레기가 하루에 우리 제주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저 스위스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잘 영어도 모르고 잘 하는데 한번 넘어가다가 한국말로 통역하는 거에서 정확한지 모르지만, 거기는 네덜란드에서 이 농약을 뿌린 꽃은 매립용으로 안 쓴답니다. 왜냐하면 그게 토양 오염이 원인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철저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이게 무슨 농약이든 뭐든 그냥 빨리 이거 우리 집에서 치아 불면 그만이지. 이거 뭐 이게 무슨 토양 오염이 되고 무슨 뭐 제주도 물 오염이 되는 거는 아예 근원적으로 고민을 안 해요. 지금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기 신부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성당에서 쓰레기가 없어지는 것만 생각했지, 요게 제주도에 이렇게 20만 평, 50만 평 묻힌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끝나면 그 다음 동봉리 가서 또 50만 평 이거 묻을 걸로 계획을 내서 지금 뭐 돈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절대 반대를 해왔었는데, 절대 쓰레기 매립이 더 이상 제주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후세들에게도 두고두고 이 쓰레기들은 이 암덩어리가 될 것이에요. 지진 한 0.5도만 흔들리면 그때도 걱정, 모르는 사람은 그냥 태평하게 잠자지만 아는 사람은 저거 시트 찢어져 가지고 침술수 내려갈 거 아닌가, 그런 걱정 안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진짜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지금 우리가 인구가 뭐 48만입니다만은 한 2년 있으면 제주시는 50만 인구가 된다고 하고 관광객이 1,500만 하는데, 이번에 어느 모일간지에 나한테 사과하라 이렇게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제가 관광국장을 굉장히 오래 해가지고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500만 시대에. 이게 와야 좀 제주 경제가 풀린다고 해서, 이제는 좀 뉘우쳐가지고 관광객을 너무 많이 불러들인 거 아니냐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한 이번에 도정 질문 때도 나왔지만 수용력 판단을 좀 똑똑한 분들이 좀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제주에 몇 명, 이 공간과 이 면적, 이 시설 이런 용량이면 관광객이 몇만 명 오면 아주 적정한가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심층 깊게 분석할 때가 되었다, 이런 얘기고, 그거에 맞게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고 접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이 삼각형 되어 있는 것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데입니다. 완료되어 있는 겁니다. 이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거는 지금도 내년까지 거의 만료시킬 이제 쓰레기 매립장이고, 저 파란색 되어 있는 게 앞으로 쓰레기 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보니까 좀 생각이 남수가, 한라산을 중심으로 맨딱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것, 땅 잘못 사면 쓰레기 매립장 삽니다. 아니 이거 보면 이거 이렇게 보시면, 아 이거 쓰레기는 이제 내놓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들 겁니다. 시장이 막 복잡하게 무슨 요일별 시간별 쓰레기 내놓는 거 만들어 놔 가지고 우리를 못 살게 구렁대는 하시는 분도 좀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거는 다른 거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런 건 잘 모르겠을 거예요. 신부님들도 이 통계를 누가 보여주질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올해는 600억을 넘어섭니다. 작년까지 500억 했는데 올해 되면 한 650억, 내년 되면 700억.
쓰레기 치우는데 드는 돈이 그만큼 들어갑니다. 그 100억만 절약해가지고 안 내놓으면 복지에다가 돌렸으면 무슨 돈 넣어서 가지고 복지 못했다 무슨 뭐 이런 얘기는 안 돌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이 엄청난 돈을 지금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지금 소각 용량이 우리가 110톤 정도 하루 24시간 소각을 합니다. 본계에서. 그런데 생산은 얼마 되고 있냐면 220톤에서 250톤 생산이 됩니다. 하루 90톤씩 하얀 비닐루에다가 멋지게 포장해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놓거든요. 네. 그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거 갈 데가 없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말에 의하면 동북리에 500톤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이 오면 그때 소각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런 말도 있고 또 그거를 16만 톤당 16만 5천 원 붙여가지고 육지부에 나가서 소각을 하지 않으면 그게 또 냄새가 엄청 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뭐 절반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그 수출을 하는데 기가 막힌 일은 몇 번 얘기해가지고 다 아는 내용 중에 하나. 우리 크루즈 선박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6만 3천 원의 톤당 쓰레기를 받아들이고 있더라고 말씀. 그래서 내가 크루즈 관광 안 와도 좋으니까 쓰레기는 받지 말자. 이 쓰레기까지 받으면서 몇 배 손해입니까? 경제적으로 봐도. 그리고 크루즈 관광 막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와서 면세점 2군데 들리고 가는 겁니다. 자동차만 복잡하게 만들고 별로 제주도에게 우리 경제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은 뭐 경이로운 땅을 밟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다. 이 살짝살짝 던지는 게 이제 그 야산에다가 시골에는 야산에다가 버리. 그리고 이 청춘 남녀들이 소풍 갈 때는 트렁크에 쓰레기를 실어서 가다가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산에 가보면은 나무숲군을 어디 오모로컨데 가보면 다 쓰레기가 있습니다. 이런 게 그냥 뭐 생각이 없이 갖다 버리면 그만이니까 이거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리되지 않는 클린하우스와 같이 우리 마음이 전혀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요일별 유인물들 다 그림 나눠져 드렸지만 요일별로 내놓생해도 보나마나 뭐 대충 내놓을 겁니다. 신경질 내면서 너 뭐냐 이렇게 하면서 시민에게 행정이 잘못한 걸 왜 시민 앞에 탓하냐 뭐 이렇게 또 덤벼들기도 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내가 극복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내놓습니다. 이렇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걸 구경을 안 해봤겠지만 나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걸 구경을 해 다닙니다. 어제 아침도 5시에 제가 좀 달라졌겠지. 그동안 내가 한 3만 명, 4만 명 가까운 시민에게 이와 같은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 5개월쯤 되니까 좀 달라졌겠지 해서 아침에는 5시부터 클린하우스를 좀 쭉 돌아봤는데 이보다 더 했습니다. 메아리 없는 정말 이 목소리를 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가슴이 답답해 오기 이루 말할 데 없습니다. 이렇게 무절제하게 버리면 이게 다 매립 내지는 이렇게 분류되지 않고 버린 거는 청소차가 와서 모아 실어갑니다. 다. 그리고 분류하는 책에서 내놓은 것도 전부 한꺼번에 실어갑니다. 우리 행정도 시스템이 잘못된 게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실러가는 차가 따로 있고
종이 실으는 건 종이 실으는 차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전부 압축해가지고 그냥 가져다가 봉계동 가서 다 불려고 있습니다 하는데 봉계동에 가면서 그 착한 사람들이 다 불려겠습니까? 대충 분리하고 나머지는 매립으로 가는. 그 매립량이 불어나는 거예요. 소각해야 되고. 그 소각은 또 쌓여가고. 그 뭐 고형연료라고 해가지고 하얀 비닐로 이제 뚫뚫 말아서 우리 이수도를 보면은 그 속골처럼 이렇게 둥글게 말아두고 있습니다. 혹시 어디 연료가 필요하신 분은 이거 하나만 가져가면 뭐 1년간 그 굴목되는데 지장이 엄청나게 좋은 고형연료, 그냥 말 그대로 고형연료. 그걸 돈 주면서 톤당 16만 5천 원 주면서 우리가 수출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있다. 이거 수출입니다. 돈 붙이고 수출한다는 말은 또 처음이고. 네. 음식물 탈리액이 또 기가 막힙니다. 이게 바우젠거리나 우리 시내의 하수구입니다. 요즘에 분들은 담배꽁초를 전부 하수구에, 이거 담배꽁초 담는 하수구통인 줄 아는 것 같습니다. 그걸 전부 담아 놓습니다. 바우젠거리에 그 바퀴벌레가 여기 엄청 삽니다. 나는 요번에 또 새로운 발견을 했는데 바퀴벌레가 담배를 그렇게 니코틴을 그렇게 좋아하는 걸 이쁘지 않게. 아니 이거 뿌려놔두니까 이 저 담배꽁초에다가 이 소독을 하니까 보건소장에 가서 소독을 딱 하지 않습니까? 한 10만 마리 바퀴벌레가 도로에 나와서 도로가 까맣게 된 거야. 기가 막히는. 아, 인간하고 바퀴벌레는 비슷하구나. 아, 기가 막힌 사실을 내가 발견해. 하여튼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담배 피우는 분들은 잘못하면 바퀴벌레고 형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신의 화단입니다. 요즘은 화단의 꽃들도 담배 피웁니다. 담배. 컵라면도 드십니다. 여기 보면 뭐 각종 음료수를 다 제공합니다. 화단마다 가보면 꽃을 이렇게 좀 여며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담배꽁초나 컵라면이나 어떤 음료수 껍질이 반드시 있는데 아내들이 그걸 그리워한다고 얼마나 나눔의 정신이 훌륭하신 시민들입니다. 그걸 가서 거기 놓더라고요. 길 가운데가 이제 소주판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시장 발령받고 아침에 5시, 6시 탑동광장이나 이렇게 쭉 가보면 소주 5병 빈병, 컵라면병 하나, 거기다가 이제 담배꽁초, 이렇게 커피잔, 이걸 꼭 놔두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갑니다. 일어서서. 그건 또 전부 우리가 치워야 될 거니까. 또 그거 왜 안 치우냐고 물으면 이거라도 놔둬야 일거리를 만들어 주니까 고맙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반론을 하는 분도 계셔서 뭐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고맙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이거 아닌가. 이런 거예요. 요즘에 그 알맹이 일본 문화가 우리가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포장 문화는 굉장히 좋아지고 알맹이는 조금 나빠도 괜찮고 커피잔도 굉장히 요즘 좋아지고 있습니다. 종이컵 큰 거 뭐 이렇게 테이크아웃 하면서 말이고 먹는 커피. 그게 사무실 들어가면서도 한 잔 들러가고 뭐 어디 가면서도 한 잔 먹고 길거리에서도 먹다가 그냥 놔둬. 한담 같은 데는 담구망이 다 그 컵입니다. 거기 유명 연예인이 와서 그 커피숍을 해놓으니까 인터넷에 서울에서 오시는 젊은 남녀들은 전부 거기 가서 그 커피 한 잔 먹는 게 또 필수 이무인 것 같습니다. 그거 먹은 다음에 반드시 쓰레기에 놓든가 이렇게
좀 질서 있게 놔야 되는데 그거를 제주 담구멍이 숭숭 구멍이 뚫려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꼭꼭 찔러 놔두고요. 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바다가 이제 이렇게 인접해서 커피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이 좀 썰물일 때는 바닷가에 가서 그 돌담 위에 앉아가지고 남녀가 소곤소곤 얘기하면서 커피를 먹다가 그걸 다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바다에 비웁니까? 그렇게 바다에 비우고 컵은 놔두고 갑니다. 그 물에 둥둥 떠다니다가 어디에 착륙하는지 하여튼 제주로 착륙합니다. 요번에 그 차밭 태풍이 불어보니까 중국 양주강에서 흘러온 거하고 제주 그 쓰레기들이 전부 제주 섬이 아름답다고 관광한다고 다 물려 해안가. 그리고 태풍도 분 다음에 비행기 타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김치찌개처럼 제주 섬 온통 돌아가면서 뻘겋게 됩니다. 온통 쓰레기입니다. 지금도 쓰레기 다 못 치우는 도 많습니다. 해양 쓰레기. 그게 흘러간 물이 쓰레기와 농약과 뭐 우리 화학물질 이런 걸 전부 실어서 바다로 가기 때문에 바다의 생물들이 편치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버리는 게 비닐하고 스티로폼. 스티로폼 알갱이와 비닐 알갱이가 환경 흐름의 주원인. 그리고 썩지도 않습니다, 이게. 그거를 마트나 장에 가면 조그마한 비닐 위에 전부 담아주면 그걸 전부 가져옵니다. 주부들, 뭐 요즘은 남자 주부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 여자분들이 주방 생활을 할 때는 굉장히 철저하게 씻어서 내놓고 우유팩도 다 씻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내놓고 하다가 남자분들이 주방에 들어가면서 완전 이게 완전 개판이 돼버렸습니다. 아니 이제 우유도 먹다가 그냥 그냥 종량제 봉투에 그냥 다 쳐놓고 요구르트 병도 다 담아버리고 그 종량제 봉투가 만병통치인 줄 알아가지고 이거 별거를 다 담아버려요. 근데 사실은 종량제 봉투를 요번에 제가 해체 분석을 해보니까 70%가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걸 그래서 요일별로 배출을 하면 좀 달라질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쓰레기 중에 비닐이라고 해서 라면 봉지라든가 과자 봉지라든가 장에 가서 그 비닐 봉지라든가 어디 경주사집에 가서 준 비닐 봉지라든가 이거 다 모여놓으면 다시 재활용 가능한 재활용품입니다. 플라스틱 나는 이거 다니면서 이거 종이인 줄 알아가지고 나도 멍청하게 이거 물에 담갔다가 꺼내면 된다는데 요거 있습니다. 요 붙임선. 요 붙임선을 힘을 줘서 쭉 째면 째집니다. 이거 싹 뚫면 금방 떼죠. 요것만 비닐로 내놓고 요건 비닐로 내놔야 됩니다. 요 플라스틱은 뚜껑을 열어서 발로 한번 확 밟아서 내놓으면 묶어서 다시 요걸 덮으면 됩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쌓였다가 보름에 한 달에 한 번 내놓으시면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구멍 뚱뚱 공기 꽉 찬 채로 그냥 종량제 봉투에 그냥 탁탁 담아버립니다. 요즘 남자 주방장들이 그렇습니다. 다. 그러니까 이게 분량이 이만큼 커지니까 클린하우스에 가서 던지면은 클린하우스가 그냥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차곡차곡 정리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정리돼도 좋고 말아도 좋은데 어쨌든 용량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런 정성을 기울이다 보면 용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쓰레기가 매립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시민사회 속에 각인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탈 얘기입니다. 이 옛날에는 음식 먹다가 이 밥을 해서 먹다가 조금 오래된 밥은 순다리를 만들어서 또 먹고 또 제주 같은 경우엔 돼지 앞에 줘가지고 돼지를 다 먹이고 그래서 돼지고기는 또 우리가 먹게 되고 우리는 또 돼지고기 앞에 가게 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생명체가 순환하도록 되어서 우리가 조상들은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음식물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지금 보니까 한 분도 안 계신데
6명이 모임을 해서 식당에 가면은 밥 먹는 거 보면은 거의 2수저나 3수저를 밥을 먹고 남깁니다. 국물도 또 설렁탕 가면은 주교님쯤 가면 가득 줍니다. 우리 많이 드리는 게 좀 아니 많이 드리는 게 좋은 줄 알아가지고. 그런데 그 국물을 다 먹느냐? 3분의 1밖에 안 먹어서 전부 국물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 국물과 이 음식물을 그 쓰레기 음식물 통에다가 담으면 가득 흘러 넘칠 만큼 다 내놓은. 그것이 다 음식물로 쓰레기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MBC 얼마 전에 시사 프로그램에 그 도두 100m 전방에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나간 끝 지점에 그걸 방영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면 도두동에 있는 해녀들이 생계가 어려워진다. 여기가 오염된 땅에서 나는 전복이나 소라가 누가 사 먹겠냐. 그래서 해산물을 안 사 먹는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던 게 한번 그냥 고발이 돼가지고 그게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인근이 그렇게 오염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해양 쓰레기 뭐 바다에 투척한다 뭐 한다 하는 게 얼마나 이 황당무계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해양 쓰레기든 뭐든 전부 그 활용하지 못하는 거는 소각해야 되고, 매립하는 거는 반드시 썩거나 썩어 없어질 화학물질이 없는 이런 것들이 매립돼야 되고, 뭐 이렇게 확실한 그 의미가 있는 거를 분류해서 정리가 돼야만 환경이 살아날 수 있다. 뭐 환경 하면서 그 리조트 건설하는 것만 안 하면 환경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근원적으로 쓰레기 줄이는 거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제가 이 고병수 신부님께서 받은 책 그거 받아가지고 그걸 정말 2번에 걸쳐서 정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핵심이 그 교황 성하님께서 회칙에 하신 말씀 중에 버림의 문화에서 나눔의 문화로 바꾸자 하는 말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제주 정신 중에 전향정신과 나눔의 정신이 있습니다. 만덕 할머니와 같은 나눔의 정신. 이게 다른 게 뭡니까? 뜻 있는 분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는데, 주교님께서는 저희들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여기 자리에 와서 제가 그 책을 읽었다는 걸 좀 보고 드리기 위해서 지금. 지금 이 본계가 이렇게 쓰레기로 매립되어져 가는 현장입니다. 한번 기회 있으면 여기 가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여기 보면 비닐루라든가 스티로폼 이것도 다 재활용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쓰레기로 다 매립되어지는 겁니다. 분리배출을 안 해서. 이거 보십시오. 다 쓰레기, 비닐루 아닙니까? 비닐루. 박스도 있고. 다 보시면 다 재활용돼서 나와야 될 것들이 전부 이렇게 매립되어지고 있고, 매립되어져야 될 것은 매립 안 되어지고 고역연료로 가고, 매립되어지지 말아야 될 것들은 다 매립되어지고, 이상하게 거꾸로 왔다 갔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안 봐도 다 그 유인물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저는 가끔 욕 들을 말도 좀 많이 하는데, 우리 올레길 해가지고 부지런히 사람들이 이제 올레길의 건강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제주 올레길은 2-3 사람이 이렇게 가족 단위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길을 의미하지, 요즘처럼 50명, 30명이 관광하는 길이 아닙니다. 올레길이라는 의미는. 그렇게 되니까 뭡니까? 제주의 속살이 전부 밟혀지고, 거기에는 식생들이
나는 모르지만 많이 돌아가시고 계시고, 그거는 우리를, 그 식생들은 우리를 원망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나 똑같은 생명체인데 왜 나는 조그만하다고 밟아왔냐, 이렇게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되고, 그 생명체에 대한 어떤 존중하는 마음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누어야 될 거 아닌가. 그냥 뭐 쓰레기만 나누는 게 아니고 마음도 나눌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면서, 그 나눔의 마음이 이 쓰레기를 줄이는 쪽으로 좀 옮아갔으면 좋겠다. 이 쓰레기가 이렇게 오염되면서 물고기들이 많이 아프고, 우리 토양에 있는 많은 식생들이 아파하고, 또 이게 우리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 100년, 200년 우리 땅 속에 그 쓰레기들 썩어가지 않습니다. 이 비닐류 같은 경우에 500년 뭐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오늘 와서 뭐 이런 현실에 대한 말씀을 좀 하고 또 부탁도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제 저는 좀 욕하지 마십시오만은, 우리도 피조물이고 이 땅도 피조물인데, 만약 조물주 하나님이 계셔서 만들었다면 이 땅을 지킬 의무가 우리가 인간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의 아름다움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 땅에 묻히더라도 아름다운 땅에 묻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제는 쓰레기 줄이는데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본당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 클린하우스 한 3개 정도는 맡아서, 이건 우리 클린하우스다 이렇게 해서 지키고, 거기다가 봉숭아도 심고 좀 나팔꽃도 이렇게 심어서 예쁘게 가꾸면 그 클린하우스가 굉장히 그 꽃동네처럼 예쁜 그런 거 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아, 이거 중앙성당 예? 아니, 중앙성당 고병수 신부님이 지키는 클린하우스는 지구를 지키는 모범적인 사례다, 이렇게 그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제가 이제 시장은 그만해도 이제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은 막 용기를 내 가지고 여러분 앞에, 혹시 이렇게 그 신자분들끼리 모임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냥 모여서 음식점에서 만나서 모이는 것도 좋지만, 이번 모임은 어느 클린하우스에서 만나자. 그래서 그 클린하우스를 한번 보고, 아, 우리 동네는 이렇게 지금 깨끗해졌구나, 아니면 더 더러워지고 있구나, 뭐 이렇게 하고, 우리가 24일 날 이제 반상회를 하는데, 반상회 때 좀 참석해서 주변 사람들 앞에, 야, 우리 동네 클린하우스 너무 쓰레기를 이렇게 내놔서는 안 된다 하는 거를 일깨워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잠자고 있는 시민의 의식 속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이거 바꿔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이런 제도를 바꾸면서 조례를 바꿔지니까 과태료를 강력하게 물립시다, 뭐 이런 분도 계십니다. 뭐 위반하는 분 앞에는. 또 뭐 어떤 분은, 아, 이거를 말 이렇게 하면 고발 뭐 정신을 내서 무슨 뭐 CCTV를 설치해서 매일같이 고발을 잘 합시다, 뭐 이런 분도 계세요. 그거는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 지수가 올라가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민의식으로 성숙해야지, 그냥 할머니 고발해가지고 20만 원 과태료 이런 걸 그렇게, 돌아보면 우리 할머니 아닙니까? 그분도 20만 원 과태료 물리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 열린음악회에서 음악을 들을 수 아는 사람은, 시민들은 쓰레기를 줄일 것이 분명하니까 큰 음악회를 열어서 한 5, 6천 명이 모였는데, 제가 쓰레기를 줄입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15,000명을 실천할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열린음악회 돈 하행들이 뭐 했다고 또 엄청
그 논어에 보니까 그런 거 있습니다. 보면 제하고 제사 지내는 거하고 음악하는 거는 하늘과 소통하는 방법이고 인의예지하는 건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한 거를 들었는데 좋은 음악, 좋은 소리, 맑은 향기 이런 것들은 하늘과 소통하는 아주 좋은 그 기회이다. 하나님에게 내가 쓰레기 줄이는 거를 고할 수 있는 방법이 큰 음악회에 놓고 음악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좀 선언하자.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냥 두드려 맞아가지고. 지금 뭐, 이제 난립니다. 하여튼 그것 때문에 나 앞에 뭐 징계가 떨어질지 어떨지 모르지만, 저 생각에는 그 방법이 이제 12월 4일날 나오는데 전 국민에게 좀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MC가 제주에 오면 쓰레기를 줄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노래를 시청하는 전국의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은 제주에서 쓰레기 줄이기를 하고 있구나. 뭐 무의식 중에 들어도 좋으니까. 그래서 제주 와서도 좀, 왜냐면 싱가포르 가면 쓰레기를 안 버리는데 제주만 오면 버립니다. 중국 사람도 싱가포르 가면 절대 쓰레기 안 버립니다. 근데 제주 오면 막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막 정신이 막 풀어져 가지고 왕둥이처럼 놀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집주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제주는 쓰레기 버려도 되는 곳 이렇게 인식 자체가 틀려져 버려요. 집주인이 집을 깨끗이 단장하고 정원을 예쁘게 관리하면 손님이 가서 함부로 절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냥 이런데 화단에 가서 그냥 담배꽁초 버리고 다 하니까 그 사람들도 제주 가면 그런 줄 한동안 중국 사람들 만나보면 제주 사람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로브샷 뭐 이렇게 막 해. 우리 문화를 그냥 따라 배우는 게 맞습니다. 그냥 우리가 정신 차려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제주를 지키는 이 문화적인 운동도 일어나야 관광객이 들어오더라도 우리를 함부로 어쩌지 못하는 이런 문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쓰레기를 여러분들은 70% 줄여주시고 여러분들의 영향을 받은 분은 50%, 그분의 영향을 받은 분은 30% 이렇게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은 제가 시장에 할 일이 없으면 그만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